안녕하세요. 사색에 빠지다 오세진유입니다. 수요일마다 어떤 글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책을 함께 읽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됐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뭔가 푹 빠져있는 일,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튼 양말이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귀엽죠? 제가 이 책을 2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 아무튼 시리즈가 뭔가 내가 좋아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쓰는 글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떡볶이, 아무튼 망원동, 아무튼 비건, 아무튼 택시, 아무튼 예능, 엄청 다양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아무튼 양말이란 책을 딱 봤는데 이 저자가 19년차 양말 애호가래요. 양말이 무려 88켤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양말은 그냥 뭐 수면 양말, 그리고 그 덧벗은 양말 있죠. 티 안 나는 그런 양말, 아니면 운동할 때 신는 패션 양말, 등산할 때 신는 뭐 산행용 양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양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양말에 대한 예찬과 양말에 대한 이 철학과 이런 걸 막 읽으면서 엄청 유쾌하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유쾌하게,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푹 빠져있는 것은 뭐지? 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잔잔한 일상에 또 다른 재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이 글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땀 벙벅인 날이든 눈물바람인 날이든 웃음이 넘치는 날이든 자괴감에 몸부림치는 날이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든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날이든 어쨌든 양말을 신으며 하루는 시작되고 양말을 벗어 던지면 어떻게든 마무리된다. 매일 아침 양말로 소중히 감싼 두 발을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마지못해 내디딘다. 어디로든 움직여야 하니까. 아무튼 꿈지럭거려야 하니까.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든 못 이룬 꿈이든 못 신은 양말이든 쓰지 못한 이야기든 하여간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이 책에 뭔가 양말 이야기를 빙자해서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털어놓고 싶다라는 글귀가 뭔가 신선하게 다가왔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양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이렇게까지 애정을 품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엄청 유쾌하게 읽었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이 글귀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34페이지에 있는 글귀인데, 예쁜 양말을 골라 신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일상이 단숨에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내 양말 서랍장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펄, 레이스, 벨벳, 시스루, 꽃, 별, 구름, 땡땡이로 땡땡이, 가로 줄무늬, 세로 줄무늬, 지그재그까지 다양한 색상과 독특한 소재, 아름다운 패턴으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물들여줄 양말이 88켤레나 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물들여줄 무언가. 저에게는 그게 산행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자연에 빠지다인 것 같아요. 채널을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막 편집하고 또 우리 마루님들과 소통하면서 엄청 제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지거든요. 우리 마루님들께도 가끔 댓글로 지루한 일상에 활력소가 된다, 혹은 힐링이 되어줘서 고맙다라는 글을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또 뭉클하고 또 그 글이 저에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양말이지만 이런 양말을 통해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저자의 생각도 저에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챕터는요, 57페이지에 있는 17일이 무섭다 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이게 한 장, 2장 정도 되는데 요거 좀 길긴 하지만 약간 빠른 템포로 읽어드릴게요. 2012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7일은 세상 가장 풍요로운 날이었다. 바로 세 번째 직장 월급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시기였다. 그래봤자 조금 크게 뭉친 먼지 수준이었지만 그전 직장 월급이 뭉쳐지지도 않는 미세먼지였기에 임금 상승 체감폭이 컸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고 우체국 실비보험과 동부화재 연금저축에 가입했으며 기부금 액수도 늘렸다. 항상 체크카드만 쓰다 해외여행용으로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었다. 적금에 가입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도 사무실로 배달시켰다. 해외 브랜드 양말을 신기 시작했다. 미국 한셀 프롬 바젤, 프랑스 본메종, 일본 쿠리보텔라, 패션 잡지 화보에서 눈여겨본 양말을 직구에 구매 대행까지 이용해가면서 야금야금 사모았다. 늘어난 수입만큼 많아진 퍼가요의 인출일은 대부분 17일로 지정했다. 17일이 무섭다. 프리랜서로 전향하고부터 17일이 너무 무서워졌다. 내 육신은 방구석에 처박혀 숨만 쉬고 있는데 각종 공과금이 매달 30~40만원씩 착착 빠져나가는 게 무섭다. 죽기 전에 못 이룬 꿈이 아니라 이체 못한 고지서가 생각날 것 같다. 통신사와 보험회사 등에서 최후의 1원까지 악착같이 퍼가는 데는 혀를 내두른 지 오래다. 한 번은 자비 출판을 준비하는 작가님의 요청으로 작업실에 찾아가 출장 교정을 보았다. 작가와 외주 편집자가 직접 대면하는 건 드문 일이라서 드레시한 노란색 레이스 양말을 신고 블랙 원피스를 갖춰 입고 교정 작업에 임했다. 오후에 일을 모두 마무리 짓고 원고를 넘기면서 바로 계좌번호를 불러드렸다. 1분도 안 되어 작업비가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했다. 늘 한두 달 늦게 정산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즉석에서 일한 대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당긴 느낌이랄까? 모처럼 집에 맛있는 보쌈을 포장해 갈까, 초밥을 사 먹자고 할까 즐거운 고민에 빠진 것도 잠시.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귀신 같은 KT가 잔고 부족으로 전날 퍼가는데 실패한 납부금으로 싹 징수해갔다. 온종일 일해서 번 돈이 20초 만에 사라지는 소멸 마법을 본 적 있는가? 공포영화 링보다 오싹하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라이브 매직을 이후로도 몇 차례 더 강제 관람했다. 먼지든 미세먼지든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의존해 8년을 살았다. 자연스레 월급의 리듬이란 것이 몸에 배었다. 한 달씩 끊어서 지출하고 저축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달에 돈이 좀 부족해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 계획을 짜곤 했다. 한데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이 리듬이 무너졌다. 한 달씩 끊어서 수입과 지출과 맞추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의 수입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그 다음 달에는 아예 수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입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역시 고정비 지출이다. 용돈이야 줄이고 저축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고정비는 줄일 수도 없거니와 안 내고 버티다가는 신용등급이 깎이는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대인출의 날을 두려움없이 맞이하기 위해 통장 잔액을 최소 40만원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살다 보면 여의치 않은 달도 생기기 마련이다. 지난달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삭스타즈에서 창사 7주년 기념으로 17% 할인이라는 달콤한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좀 질렀는데 예기치 못한 경조사 2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조사비를 인출하면 통장 잔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 할인 상품이라 양말은 환불도 안 되지. 봉투에 배춧잎 대신 프랑스제 양말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작업비를 정산받으려면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하지. 마음속에서 대환장쇼가 펼쳐졌다. 퍼가요 군단에게 1원까지 닥닥 긁히고 나면 열흘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나.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조카 돌잔치에는 가지 말까? 새 양말을 샀는데 왜 신고 나가질 못하니. 양말을 꺼내 눈에서 똑똑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닦아내야 할 판이다. 카톡. 그때 마치 구원처럼 알림톡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체국.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생존 급부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30만 원을 수령하기를 바라오며 다시 한번 고객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인터넷에 알아보니 5년 전 가입한 우체국 실비보험 계약이 5년마다 자동 갱신되는데 그때마다 생존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조금 환급해주는 모양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5년 동안 매달 33,530원씩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부한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 하늘에서 공돈이 떨어졌다. 기뻤다. 위급한 순간에 하늘에서 공돈이 떨어졌다. 기뻤다. 정말 기뻤다. 깍깍 소리를 내지르며 거실로 뛰쳐나가 엄마를 얼싸안을 만큼 기뻤다.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된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기쁜 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음이, 그저 살아있음이, 나의 생존이 30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생존 급부금을 수령해 요긴하게 썼다. 동물 친구들을 섬세하게 수놓은 새 양말을 신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촌 조카 돌잔치에 참석했다. 배추잎 10장을 넣은 봉투를 손에 쥐었기에 당당히 펴고 어깨 펴고 웃을 수 있었다. 다달이 퍼가요를 당한 돈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기도 한다. 어떠세요? 저도 이 저자는 17일이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작년에 25일이 무서웠어요. 저도 프리랜서죠. 작가로서 글을 쓰고 그리고 책과 제 경험을 통해서 청중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대중 강연을 통해서 쭉 수입을 내고 또 제가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해왔다가 작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작년에 그리고 마침 그때가 자유롭게 이탈해도 괜찮아가 이제 한참 관련돼서 강연이 잡혀 있고 또 달리기가 나에게 알려준 것들이 딱 나와가지고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 관련된 쪽에서 강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취소 전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대중 강연 진행이 어렵겠다 라는 전화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일주일 꽉 차있던 일정이 어느새 텅 비어버리고 그게 일주일이 아닌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1년을, 지금도 사실 여전히 대중 강연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작년에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저도 정말 쓰임새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와, 정말 숨만 쉬어도 이런 돈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25일만 나가오면 막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의 지금 이 챕터에 나와 있는 글이 정말 제 얘기 같았어요. 어쩜 그렇게 1원도 안 빼먹고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이렇게 싹싹 긁어가는지 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기 공포영화 링처럼 오싹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 오싹한 기분. 그렇게 작년 1년을 저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17일이 무섭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쓸모가 있는 거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던 시기에 너무 감사히도 저는 일주일에 4일을 우리 마루님들은 아시겠지만 산행을 하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들이 이렇게 1년여를 쌓여오다 보니까 정말 작년 한 해 간 곳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늘 물건을 사기보다 경험을 사는 거, 경험주의자, 행동주의자로서 살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산행 혹은 트레일 러닝, 제가 좋아하는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말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또 전문가라고 말하기보다 이 활동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산행, 아무튼 자연,
이렇게 심취해서 몰입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정말 1년 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빠지다를 통해서 제가 영상 에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글로 뭔가 사람과 만나서 통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생각이나 제 감성이나 이런 걸 함께 전하고 그거를 느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걸 시작한 건 정말 잘했다.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양말 유쾌하게 읽기에 너무 좋은 책. 그리고 사이즈도 정말 작죠. 이 언제 나왔지? 초판이 2018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작년에 만났으니까 2020년에 아니구나 2019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네. 양말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말 보관법도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휙 던져놓는 스타일인데 좀 더 양말을 아끼는 걸로. 어떠한 하루든 양말을 신으면서 시작되고 양말을 벗으면 어떻게든 하루가 끝난다 라는 저자의 말도 다시 한번 곱씹어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바닥에 땀나게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